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알이알이.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말 땅땅땅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 이어서 계속 물 이름 이야기, 물 이름에 관련된 물에 관련된 땅 이름 네.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네. 서로 한 바퀴를 이제 뺑 돌았어요. 그 네. 변두리는 삥 돌았는데 청계천 이야기를 조금 더 중심에 와서 네. 서울의 중심에 와서 한번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좋습니다. 선생님과 나눴습니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가 좀 춥긴 합니다만 예, 그 지난번에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네. 네. 우리 편들이 물, 땅 이름 조금 돌아봤어요. 예예. 근데 우리 한가운데에 청계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네네 좀 그랬죠. 예, 그렇게 가지고서 넘어갈 때가 아니죠. 청계천이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서울의 중심이고 네.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말을 별로 안 쓰는데 우대 아래대 이렇게 썼어요. 아. 이게 우대라는 건 바로 말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뭐 강북 이런 식의 말인데 아, 네. 윤마을.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를 갖다가 우대, 한자로는 상대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아래쪽에 중구 이남 그쪽으로는 이제 아래대 이렇게 네.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계천이 그야말로 생활권을 나누는 중심 역할을 네. 했다는 거지. 자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 청계천을 서울 사람이라면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번에 예. 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청계천 좀 알아야 예. 되겠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를 제가 했어요.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네. 기억나십니까? 그 청수 그렇죠. 예. 청풍계라고. 청풍계 맞아. 예, 거기가 어디냐면 자하문 터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렇지. 물. 예. 그리고 내가 그 원료, 그러니까 그 본류, 그냥 원천샘.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강의 꼭지점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거기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물 한 네.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청계천이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오. 어디냐 하면은 청와대 바로 뒷산이에요. 아 북악산 거긴가요? 그렇죠. 예. 옛날 말로는 그 산이 백악이라고 그랬죠. 백악. 백악. 예, 네. 백악이라고 했던 북악산인데 네. 이걸 좀 서울 사람들은 이걸 북한산하고 혼동하는 수가 더러 혼동하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걸 북한산이라고 그러고 네. 어떤 분은 또 심지어 인왕산이라고까지 인왕산을 네. 그렇게 얘기하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백악산. 경복궁과 청와대의 뒷산은 북악산이고 북악산이다. 네. 네.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은 백악이었다. 백악. 네, 예, 네. 요거는 네. 이제 알고 네.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서울 시민들이 아마 산 이름은 잘 몰라도 네. 그 북악 스카이웨이는 알 거예요. 그게 북악 스카이웨이가요. 네. 달리는 게 저 서대문 그 홍제천 그렇죠? 그렇죠. 저쪽에 그쪽이죠. 유진산가 있는데 네. 그쪽에서부터 쭉 맞습니다. 돌아서 네. 저 이제 성북군가에 그쪽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길이 네. 북악산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네. 네. 북악산 북쪽. 으로 접근을 하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북악산 북쪽에 기슭을 도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은 그 북악 스카이웨이가 네. 그쪽으로 돌지 말고 그 반대편. 그러니까 음. 청와대 쪽으로 돈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도 내려다보고 그렇죠. 서울도 내려다보고 다 볼 그럴 수 있는 텐데 건데. 그러면서 네. 달릴 텐데 네. 그렇죠. 그러지 못하는 게 네. 북악 네. 스카이웨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정자 하나 딱 있잖아요. 네네. 거기선 서울시가 못 봐요. 맞아요. 왜냐면 저쪽 북쪽 서울 위쪽으로만 중심으로 좀, 봐서는 뒤쪽이니까. 예, 네. 뒤쪽 그 네. 북쪽으로만 북쪽이니까. 좀 보이는 뭐 그런 위치죠. 이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내가 이 청계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산에서 청계천 물만 흘려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아. 북악 스카이웨이 쪽에서 내면 그 골짜기가 거긴 달라요. 그 골짜기의 물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모래내로 그럼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불광천, 홍제천 그게 홍제천이죠. 쪽으로. 네, 홍제천 네. 쪽이네요. 불광천 아니고 홍제천이죠. 네. 음. 그 홍제천을 갖다가 옛날에는 사천,
모래내라고 그랬죠. 네, 모래네. 그래서 모래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도로 표지판에 아직도 사천이라고 쓰는 것 그러면 같던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요? 지금도 네. 사천교 사천 이런 아, 말이 예. 아, 나와요. 사천교는 네. 뭐 나오죠. 저도 예, 방송에 나오고 그게 모래사자인데 아. 사천이 바로 우리말로 말하면 모래내예요. 사천교 거기가 아, 이렇게 예. 저기 비 오면 잠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이름이 계속 항상 나오거든요. 항상 장마 때 되면은 네. 사천교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게 네. 모래내. 예, 그게 그러네요. 이제 바로 모래내라는 말이 음. 한자로 된 게 사천이죠. 아, 예, 근데 우리는 모래내라는 말을 덜 부르고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모래내 다리 그러면 좋은 걸 갖다가 네, 사천교. 사천교 이렇게 붙이니까 우리가 좀 그거하고 별개의 네. 그런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이제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가 홍제천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네. 그 반대쪽,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가 반대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얘기한 대로 청풍계로 흐른다는 거죠. 청풍계. 청풍계. 청풍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청풍계가 바로 그 자문 터널 그렇죠. 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앞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청풍계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궁정동을 거치고 음. 계속 내려와 가지고 강화문 네거리. 네. 그 지금은 이제 세종로 네거리라고 그래요. 네. 네. 그 세종로 네거리까지 와서 좌회전. 음. 거기서 좌회전을 하는 네. 거예요. 아. 그 좌회전을 하고서 이제 도심을 뚫고 나가는 거지 뭐. 아. 동쪽으로. 우리가 음. 청계천 많이 걸어봤잖아요. 네네. 그걸 따라서 이제 동쪽으로 음. 가다가 중랑천 얘기를 우리가 한번 그렇죠. 했죠. 네. 그 중랑천하고 같이 만나는 그렇죠, 만나는 그렇죠. 거. 아, 그걸 아, 아시네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저 성동구 쪽으로 가가지고 예. 그게 한양대 근처에서 음. 거기에서 중랑천을 만나요. 아. 그래서 중랑천을 만나가지고 뚝섬의 서쪽 방향을 돌아서 한강으로 유입하는 거예요. 음. 그 우리가 지난번에 두묵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바로 중랑천과 한강이 합해서 두 물줄기가 네, 네. 합한다. 드물게. 그래서 두묵계. 드물게. 우리가 물이란 말을 무로도 써고 무수로도 네, 썼다는 무수로. 얘기를 네. 많이 했죠. 많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두묵계죠 거기가. 그래서 그 두묵계를 거쳐서 이제 한강으로 유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잖아요. 우리가 두물머리는 잘 알잖아요. 네, 네. 양평 쪽에. 예, 예. 네. 양수리. 네. 그건 두물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묵계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두묵계와 두물머리는 사춘간이지. 이름으로 보면은 네, 그렇죠. 네, 네. 그게요. 같은 이야기네. 예. 두물머리. 그런데 이제 그게 팔촌쯤 되는 게 우리가 아우네 이런 거죠. 이런 아, 거죠. 그렇죠. 예, 같은 네. 뜻이지. 네, 네. 이건 아우른다는 뜻으로 한 거고 네. 저거는 두 물줄기가 합한다는 뜻에서 네, 붙인 네, 거지만 결국은 같은 뜻을 가진 거죠. 네. 아우네나 두묵계는 음. 한 팔촌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청계천이에요. 그럼 청계천이 그려지나요? 네. 대충? 그 네. 그렇죠? 선생님 그 어떻게 지금은 그럼 흘러왔는지. 그 저기 뭐야 자문에서 내려오는 그쪽은 천이 다 없잖아요. 다 이렇게 덮여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아예 물이 다 청계천 말랐나요? 전체가 지금 덮였지 거기만 덮인 건 아니죠. 거의 다 덮였죠. 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개방을 했기 때문에 활짝 열어놨지만은 네. 옛날엔 그 위에 고가도로가 있을 때는 그 청계천 그렇죠. 물론 완전히 다 덮어놨잖아요. 도로를 예. 해놨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은 거는 참 잘한 일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청계천 이름이 나온 그 배경이 청풍계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네. 제가 분명히 드리고 네. 맞습니다. 청풍계 천이 네. 청풍계 천이 줄어서 청계천이다 청계천으로. 이거죠. 네. 네. 그 일본인들이 처음에는 청계천을 거기만 표시를 했다가 이 개천이라고 하는 표시를 청계천하고 같이 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개천이라는 이름은 멀리 가고 개천은 조선시대 이름이거든요. 네. 10개자. 네. 네. 그건 조선시대 이름인데 청계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이제 완전히 고정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청계천은 우리가 만든 이름은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나 그 한자들. 바탕은 네. 청풍계에서 나왔기 청풍계에서 때문에 나왔으니까 네. 또 네. 청풍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식 전- 이름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어요. 전혀 무관한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네. 전혀.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어디가 있느냐면 궁정동이라고 있어요. 네. 궁정동 선생님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 아. 그 네네. 사건 예. 그로 그 이름만 들었지 사실 궁정동이 어디 정확히 어디 사실 잘 안 그려집니다. 이게.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지금은 그쪽이 광장 비슷하게 잘 꾸며놨기 때문에 네. 가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건너 쪽에는 육상궁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궁녀들 네. 네. 그런 무신 사당 같은 것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궁정동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대로 박 대통령 시해 사건과 네, 네. 우리는 그건 잘 알잖아요. 예, 예. 옛날에 근접도 못한 그런 동네예요. 사실상 그 청운동 쪽이죠. 청풍계가 청운동 쪽입니다. 네, 네. 청운동 쪽에 옛날에 사람들 근접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광화문을 딱 그 마주 보면서, 그러니까 그 광화문 경복궁 뒤쪽이 청와대니까 그렇죠. 예. 왼쪽 예, 맞습니다. 바로 왼쪽 벽으로 쭉 붙어 있는 그쪽이 청운동이고 예. 거기가 이제 궁정동. 조금 더 이제 하류 쪽으로 내려온 데가 궁정동이에요. 아, 네, 조금 네. 더 내려. 그러니까 음. 청운동 쪽이 도리어 상류고 아. 궁정동 쪽이 조금 하류죠. 네, 그럼 청운 어. 동사무소 있는 그쪽이 예, 청와대 그렇습니다. 바로 못 미쳐 네. 거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네, 거기가 뒤쪽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청운동. 네. 그 밑에 그러니까- 쪽에. 예. 음. 그런데 원래 이제 지금은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런 데를 거기를 여러 동을 합해가지고 동사무소 지금은 예, 예. 동주민센터라고 보통 그러죠. 예, 예. 그런데 그 일대를 거의 다 그냥 효자동으로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효자동으로 거기까지도 효자동으로 아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궁정동. 예, 그러면 궁정의 궁이 그게 이제 그 대골이라는 뜻의 궁이거든요. 예. 아, 네. 정이 우물이에요. 아, 그래서 우물이었죠. 옛날부터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궁우물. 궁우물, 또 거기 있는 동네 이름은 궁우물골 이랬죠. 궁우물골, 궁우물골. 예, 그러고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데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세종로 네거리까지 왔어요. 네. 이제 남쪽으로 계속 가려다 보니까 이게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몰라. 황토마루라고. 아니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선전에서는 들은 예, 황토마루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이 옛날에 지금의 그 조선일보사 건물이 있는 쪽에 네. 있었어요. 아,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물이. 아, 그럼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라 음. 낮은 데를 따라서 흐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좌회전을 한 거지. 음. 이렇게 해서. 음. 그러니까 세종로 네거리가 바로 청계천릉이 니은자형으로 꼬부러지는 부분이에요. 네. 아. 딱 지도상으로 접점이네. 보면 네. 딱 니은자로 꼬부러지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흐르는 거야. 음. 그런데 우리가 그 어디에 궁을 짓거나 그러면 궁을 지나가는 그 내를 만듭니다. 네. 냇물을. 근데 청계천으로 유입하는 물들은요. 청계천도 또 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청계천을 합쳐서 내려가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가 교보 강화문 네거리 있는 데 네네. 가면은 네. 교보 건물 그 옆으로 복개된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그것도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 물도 합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동쪽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또 이제 사근동 쪽인가 여기 와서 기역자로 딱 휘면서 중랑천하고 합해가지고 가는데 자 합했어요. 한강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합해지는 부분을 청계천이라고 했을까요? 중랑천이라고 했을까요? 아. 중랑천으로 가지 수수께끼 않았을까요? 같은 얘기. 중랑천이 좀 그렇죠. 컸으니까 큰 쪽을 따르는 네, 그랬을 거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청계천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중랑천의 지류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중랑천으로 합쳐 들어오니까. 합쳐 들어오니까. 근데 네. 시작은 청계천에서 했는데. 그건 아니 아니죠. 이제 청계천은 저 위에서 청계천 내려온 별도로 거고. 오는 거고 네, 네. 중랑천은 저 의정부 쪽에서 네, 또 네. 다시 내려온 거고 네, 합친 만났을 거죠. 때 만났- 합쳐지니까. 네. 네. 물론 시작은 이제 청계천 시작은 아까 청계 청풍계 청계. 그러니까 네, 청운동 네. 쪽에서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그 중랑천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랑천이 물이 아. 크고 네, 넓으니까. 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거기까지가 중랑천이 나와요. 그 뚝섬 서쪽까지가 중랑천 이렇게 표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거기엔 청계천 분이 3분의 1 정도는 들어있다는 얘기지. 네. 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중랑천이 굉장히 서울에서는 큰 그 한강의 지류. 한강의 지류 중에서 제일 네. 큰 지류라고 볼 수도 네,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그거보다 이제 더 그 그와 비슷한 그 내가 남쪽에서 흘러오는 안양천? 물인데
그게 바로 탄천입니다. 아, 탄천. 네. 맞습니다. 탄천하고 양재천 네. 이 두 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지리 용어를 잠깐 쓰면은 우리가 지류라는 말만 쓰지만은요. 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류도 네.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이렇게 불러요. 그럼 내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네. 한강에 합쳐지는 내가 임진강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럼 임진강은 제1지류죠. 제1. 제1지류죠. 예. 네. 그런데 이 임진강 속에 합류하는 게 한탄강이에요 또.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한탄강. 그러면 한탄강 물에 임진강 물에 섞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임진강 물은 한강 물에 섞인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한강으로 봐서는 한탄강은 제2지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탄강이 흘러 들어오는 또 다른 내는 지류, 그 이제 제3지류 제3지류.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네.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 그 중랑천이 한강이 제1지류고 지류. 청계천이 2지류가 되는 네. 셈이네 또. 여기서 따지면 네. 예, 지금 오늘 청계천 얘기를 하니까 예, 청계천은 한강의 제2지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제1지류가 중랑천이니까 네, 네. 사실 그 한강으로 흘러드는 내가 몇 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알아볼까요? 중랑천 나오고 탄천. 탄천 나오고 탄천, 양재천 양재천. 나왔잖아요. 양재천은 음. 그러니까 한강으로 유입하는 애가 엄청 많은데 서쪽으로 그건 이제 동쪽에 있는 애들이야. 근데 네. 서쪽에 있는 애 중에서 엄청 큰 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애가 네. 뭐냐면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네. 음. 네. 그거는 이제 남쪽에서 흘러오는 물이에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한강으로 유입을 하죠. 네. 그러면 한강으로 유입하는 이 부분이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낮아요. 그 양평동 쪽에 와가지고서 예,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거기가 오목한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목내라고 거기만 불렀어요. 아, 오목내라고. 그 오목교가 거기 그래서 거기에 다리 놓인 게 그게 오목교예요. 오목교구나. 어머네. 저는 한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요. 근데 오동나무 오자에다가 이제 그 오동나무 오자를 쓰고 나무 목자를 써요. 아, 그냥 그러면 음차한 뭐 거네요. 오동나무하고 관계되는 걸로 알아요? 네. 한자로 풀면은 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순우리 말이고 오목하다. 예, 오목하다는 그 오목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오목나무처럼 그냥 한자를 써버린 거지. 네. 그건 오목나무하고 전혀 오동나무하고 관계가 아무 없어요. 상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 다리를 오동나무로 만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오목 자체가 네. 사실은 그 오목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전국에 그런 데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다 오동나무 오자에다가 나무 목자 아. 공통적이에요. 아. 그게 공통적으로. 예, 이제 중랑천 얘기하다가 이제 그쪽 얘기를 했잖아요. 자, 동쪽으로 가요. 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다리, 제일 먼저 큰 다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광통교라고 그래요. 광교. 광통교? 예, 청계천에서 예, 청계천에서 청계천에서 이제 제법 그 제일 큰 다리를 네네. 만난다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광통교예요. 광통교. 네. 근데 이 광통교가 준말이 광교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광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네. 저 광교로 알고 있었는데. 네, 광교랄죠. 근데 원래는 그 말이 넓은 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넓은 다리. 예, 네. 다리가 넓으니까 넓은 다리였는데 그걸 광통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 광통교가 다른 말로도 불렸어요. 뭐라고도 불렸냐면 모전교? 그 털모전.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모전. 같죠? 모전교. 모전교라고 하는데 네. 모가 털모자를 써요. 네. 전자는 가게 전자를 써요. 아. 근데 우리 땅 이름에서 그 뒤에 전자가 들어간 것들 있죠. 네. 이런 것 중에서 도시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가게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 그럼 가게가 많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모전이면 뭐가 뭐냐만 알면 되죠. 예, 예. 털 털 파는 가게. 거예요? 털 파는 그 모피 가게. 이런 거 파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소와 네. 말을 파는 곳이에요. 아. 그리고 그 부속품까지 파는 곳이에요. 아. 예, 그런 걸 우리가 모종교 그래가지고 과일 가게구나 내가 이제 착각을 했는데 아, 네. 네. 예, 과일 가게를 모전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모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합쳐가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요. 네. 그럼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이 광통교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상광교, 하광교, 뭐 중광교 이렇게 다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광통교가 조금 이제 넓다 보니까 옛날에 뭐 임금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많이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 이방원 있죠? 네. 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땅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게 역사적 사실과 결부된 게 많은데 이방원이 자신의 계모인 그 신천강씨 강씨가 있어요. 강씨라고 이제 강왕후죠. 그러니까 네. 그 자기의 계모가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이성계의 둘째 왕비죠. 네. 강씨가. 네. 네. 그리고 이성계의 어머니는 한신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운 거죠. 계모가. 그리고 방원, 방간 얘를 죽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거슬렀단 말이야. 이성계 마음을. 네.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그런 건데 이분이 그 원래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어머니를 멀리하고 싶어가지고 계모였는데 네. 이 계모를 멀리하고 싶어가지고요 이거를 도성 안에 있는 그 능을 강씨의 강비의 능을 파헤쳐 없애버려요. 그 없애버려가지고 다리를 새로 놔요. 거기다가 예, 그게 바로 사실은 광교예요. 광통교라는 이네가. 왜냐면 당시는 이제 서울에서 돌을 구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매끈하게 다듬은 돌들이 그 능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옮겨 다리를 가지고 만들었네. 그 다리를 놓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근데 참좀 그러네요. 밟고 그 다녀라. 밟고 지나가게 뭐 이런 했다는 거네. 얘기를 그렇죠. 뭐, 예, 그거와 들었던 이제 것 비슷한 같아요. 거죠. 네. 밟고 지나가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 강비의 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정릉에 있어요. 신천강씨 그 이성계의 후비죠. 네. 네. 그 강비의 능이 정릉에 있어요. 원래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 있었느냐면은 지금의 정동에 있었어요. 아, 정동. 옛날 MBC 자리를 아십니까? 네, 네. 지금 강북 삼성병원 맞은편 쪽이에요. 네, 지금 경향신문 네. 있는. 그렇죠. 경향신문 건물이 네. 있는 데죠. 네. 거기에 이제 프란치스코 회관이라고 네, 있는데 발대에 그 있습니다. 옆에. 그 회관 그 자리가 바로 강비의 아. 능이에요. 왕능이에요. 저 왕비능이에요. 네. 왕비능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이걸 도성 안에다가 사실 능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죠. 좀 특별하게 해놨네요. 거기다. 그런데 이성계는 너무나 아끼던 왕비가 세상을 떴으니 아. 능을 멀리 두고 싶지 않았던 거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능을 만든 거예요. 물론 신하들의 일부 반대도 있었겠죠. 그래도 거기다 능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참배를 하는 거죠. 이방은 또 그게 보기 싫었고. 근데 이방원은 그게 배기 싫은 거죠. 자기 친엄만 아니니까. 네. 근데 언제고 저걸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이걸 정릉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는 돌을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광통교를? 광통교를 이거 만든 아.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재미난 게 이제 지명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동, 네. 중구 정동이잖아요. 네, 네. 중구 정동인데 옛날엔 정동이 아니에요. 정릉동이에요. 정릉도 아. 거기가. 왜 정릉동일까? 정릉이 있었으니까. 네. 거기에. 예, 그러니까 그게 고들정자정인데 네. 그 정릉이라는 게 바로 강비의 능이거든.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정릉도 근데 정릉동인데 나중에 이제 동 이름이 이제 길고 뭐 이러니까 능자를 빼서 지금 정동으로 정착이 됐지만은 네. 원래는 그 자리는 정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 두 개의 정릉이 있는 거야. 거야. 두 개의 정릉이. 그 정릉은 네. 이제 절로 옮겨간 거고 지금의 정릉. 그렇죠. 이제 저 강북 쪽으로 옮겨가고 네. 지금의 이 원릉은 지금 다른 용도로 지금 쓰이는 거고 그 네. 지금 그 자리라는 것만 표속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가 남아 있군요, 거기에.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광통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네. 그만큼 광통교가 역사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 능에 있던 돌을 갖다가 이용을 했으니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장통교가 나오고 수표교가 나와요. 예, 예. 근데 장통교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껴놓고 네. 그 중요한 수표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 수표교는 옛날 사람들은 그냥 수표다리 그랬대요. 수표다리. 그 수표다리라는 거는 물 표시가 있는 다리라는 네. 그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물 표시가 있는 다리니까 그걸 이제 수표다리 그런 건데 얘기를 했죠. 그럼 왜 수표가 왜 수표교에만 있었겠느냐? 거기가 모래가 기준이니까. 기준. 네. 기준이니까. 한 가운데 뭐 그리고 이렇게 거의 그냥- 가운데고요. 네. 상류 쪽에 가깝긴 하지만은요. 여기서 재나 그러니까- 여기서 재나 뭐 고만고만 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갖다가 다리 교각에 세운 게 아니라 따로 표시를 해서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눈금이 딱딱 있는 거야. 1척, 2척, 3척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네.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은 장마가 한 번씩 지날 때마다 모래가 퇴적되거든요. 네. 그러면 눈금이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는 퍼낸다. 이제 이런 원칙을 세운 거예요. 나라에서요. 네. 근데 다른 데보다도 이제 여기를 보는 거고. 그래서 청계천 윗사람들, 청계천의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대 사람들, 네. 아래대 사람들이 네. 아래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다리가 이 상류 쪽에는 수표교와 광통교가 그렇게 유명했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수표교가 저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치면 종로 이가 2가 근처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그 어디죠? 그 탁골공원 있잖아요. 탁골공원에서 이어지는 탁골공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네네네. 남쪽으로 내려가면 청계천을 만나요. 네. 그렇죠. 거기가 바로 거기가 수표교군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하류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좀 더 가야 돼요? 거기 네. 지금 가는 그 부분은 네. 장통교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건 다리는 그건 장통교고. 달라. 그건 장통교고 장통교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가서 그게 수표교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종로 2가 하고 3가 3가고 사이 사이쯤에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있는 게 그게 수표다리죠. 수표교. 그러니까 수표라는 말도 이게 물표시라는 그런 네, 얘기고 네. 옛날에는 그때 지금은 그런 일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네. 물이 엄청나게 모래를 싣고 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 한강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강에 이렇게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섬이 하나 생기거나 그렇죠. 없어지거나 예. 차고 나면 차고 나면은 저 북쪽에 있던 게 남쪽으로 가고 완전 물길이 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양쪽에 뚝을 쌓고 뭐 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요리로만 가 이렇게 그렇죠.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물이 외도를 못해요. 그렇죠. 지금을 수도 있죠. 너 거길로만 가라 이거죠. 근데 옛날에 아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실 얘기가 나왔을 때 네, 한참 제가 얘기를 그렇죠. 했고 송파나루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된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수표교는 청계천 쪽에 물이 넘쳐서 물난리가 났던 거를 미리 막기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물이 이만큼 올라왔을 예. 때 이미 이제 이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모래를 빨리 팔아요. 모래를 팔아. 예. 그런 용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를 보고 네. 물난리가 날 거다 안 날 거다 점쳤다 이거죠. 모래를 보고 모래가 네. 쌓인 정도를 보고 네. 그리고 또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그런 건 내용은 없지만은 네. 엄청나게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물이 이제 조금만 차도 그냥 물을 차고 그러니까요. 네. 청계천이요. 조선시대 초부터 네. 이 왕이 제일 먼저 신경 쓴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 비만 오면은 그렇게 민원 같은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그랬잖아요. 바로 궁 그- 앞이고. 바로 궁 앞이고 또 서울 중심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얼마나 썼겠어요. 근데 이 내가요. 옛날에는 상당히 맑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치대만 하더라도요.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그림들 많이 보여요. 아, 네,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어른애들이 들어가서 물놀이해서 목욕도- 물 첨벙첨벙하고 노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 옛날지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6.25를 전후해 가지고요. 예. 이쪽이 완전히 오염이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거기 피복 뭐 이런 것들 생겨서 그런 거. 그건 이제 나중이고 그건 뒤이고요. 나중이죠. 네. 그 이전에는요. 네. 청계천 양쪽으로 다락방들이 엄청나게 난립을 하고 있었어요. 생활 우수가 생활, 많구나. 예. 그런데 그게 뭐 정화조 이런 건 없었던 거지. 네. 그냥 거기다 내리면 그게 그냥 오물이 돼서 같이 그냥 청계천하고 내려가서. 예, 네. 섞이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옥 시장 때 그걸 덮으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냄새가 너무 난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이 반대를 엄청 했잖아요. 예? 그게 1960년대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이걸 철거를 하고 거기를 이제 덮자고 그러니까 덮고 그 이제 고가도로 세운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장이 이제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난리 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그게 있었던가 봐요. 근데 너희들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마 이런 건데 거기에 판자촌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옛날 토박이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호남 사람들 주로 영남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불만 싸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터를 잡자니까 아무데나 미군이 버린 깡통이나 판자떼기 주워가지고 집을 만든 게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다락촌이 돼버린 거야. 청계천 양쪽으로. 그냥 물은 오염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치를 내린 거지 시에서 여기를 덮자. 그리고 그 위에 고가도로 만들자 이런 거. 그럼 이해할 만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그것도 재밌어요. 그 다락방에 살던 그 양재 쪽으로 가신 거 아닌가 그분들이? 광교? 그러니까 광주? 예, 그렇게 양재? 간 그때는 남쪽으로 눈을 두지를 않고요. 저 북쪽에다 둬 가지고요. 상계. 저 창동 쪽으로 많이 보냈어요. 상계동 그쪽. 창동. 예, 창동. 예. 그 창동 쪽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도봉구인데 도봉구 쪽에 그 창동이면은 서울에서 제일 외진 동네예요. 그렇죠. 예. 그건 의정부하고 거기는 의정부권이지 서울권이 아니야.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거기 한번 거기 강의 가려면 정말 멀더라고요. 그 제 친구가 거기 하나 살아가지고 자주 갔었어요. 갔더니 창동인데 그 사람들 그 옮겨된 원 마을 저 토박이 마을이 따로 있고 원 마을이 이렇게 따로 산비탈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너무 크니까 거기다 동사무소를 또 하나 두니까 창동 사무소가 2개가 된 거야. 창일동, 창이동. 아, 그건 나중에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하진 않고 신자를 앞에 붙였어요. 신창동. 그래서 이제 신창동이 된 거예요. 서울에 신창동이 용산에 신창동이 있고요. 거기 신창동이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헷갈렸어요. 헷갈렸는데 택시 잘못하면 그냥 뭐 밤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신창동인데 그 신창동이란 뜻이 바로 창동의 새 동네란 말이죠. 근데 그쪽에 이쪽 청계천 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많이. 당시에 이제 버스가 한 노선이 거기를 이제 자리 잡고 종로사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걸 다 잡으려면요 완전히 몸을 해야 전쟁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9호선 급행을 똑같네. 아침에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같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버스가 문이 2개였죠. 앞뒤 문이 있었는데 차장이 2이. 예, 차장이 2이죠. 앞에 2이 있고. 그러면 뒤에서 이제 다 되면 땅땅 두들기면은 앞에 있는 여차장이 또 오라이 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한 또 저기니까. 그렇죠. 신호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시골에서 온 그 여자들이 그 제일 취직하기 쉬운 게 여차장이었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당시 여차장들이 많이 썼죠. 맞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은 여차장 시절 얘기까지 제가 나왔지만은 어떻든 청계천 얘기가 이렇게 대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청풍계에서 시작한 청계천 이야기가 개천, 중랑천으로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 긴 물줄기에서 오늘은 또 다리 수표교까지 왔어. 광통교와 수표교. 광통교가 광교였다는 것도 이제 좀 알았네요. 광교. 오늘 광교의 원 이름은 강통교. 오늘 원래 순우리 말은 너분다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천
43년 세종대왕께선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정 크게 해친 바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 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